자, 돌아왔습니다. 국수호 강사입니다. 드디어 설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시장 실패인데 주제가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는 어려워하시는 거 아니니까 포인트만 한번 잘 찍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이게 시장 실패죠. 자, 시장 실패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시장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잘 나오는 문구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실패되었군요. 절단났군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실무적인 해석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소비자와 공급자가 균형을 여기서 이루고 있죠. 그리고 지금 거래를 몇 개 하고자 해요. 지금 50개를 지금 거래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50개를 거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50개를 거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야 무슨 50개야 5개만 가지고 가. 이런 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뭔가 자원을 배분해 주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야 무슨 50개야 2만 개 가지고 가. 이것도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50개보다 더 적게 자원을 배분해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해 주는 요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특히 외부 효과 공공재와 관련해서 과소한 생산 또는 과소한 소비, 즉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과대한 생산, 과대한 소비,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이게 반드시 나오죠. 암기 코드는 뭐예요? 공해,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싹 과소니까 뭐 두 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공해만 과대, 외부 불경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실패되는 원인을 자주 묻습니다. 원인을. 항상 이 원인은 외부 효과 공공재는 반드시 따로 암기해 줘야 돼요. 외부 효과 공공재 반드시 따로 암기하고 나머지는 어떤 거? 그렇죠. 안 좋은 것을 찾는다 그랬죠. 정보의 비대칭, 위험, 불확실성, 불안정, 경제. 그럼 한번 볼까요? 기출 하나? 여기 보세요. 자, 29의 기출인데 시장 실패의 원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항상 뭐부터 찾는다?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안 좋은 거,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정, 경쟁, 안 좋은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요 놈이 정답인 거죠. 재화의 동질성.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요. 자, 첫 번째. 이제 시장 실패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원인이 외부 효과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공공재를 들어가는데, 자,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공해 뭐 이런 게 아니죠. 시장의 원리인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이죠. 요걸 눈치채야 돼요. give and take 원리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외부 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가, 여기가 외부겠죠? 외부의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어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의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어떤 경제 주체가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외부 불경제는 외부 효과 중에 손해를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불경제스럽습니다. 외부 불경제 또는 부, 손실이니까 부의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경제는 외부에서 이익을 주는 경우죠. 이익을 주면 땡큐잖아요.
참 경제적인 일이야. 그래서 외부 경제 또는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불경제가 우리 시험 거의 90%예요. 근데 외부 불경제는 외부 효과 중에 손해를 주는 경우니까 불경제스럽다. 외부 불경제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 사례는 공해란 말이에요. 공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요. 여기죠, 요거. 자, 외부에 있는 공장이 뭔가 공해를 이렇게 뿌려대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인 나는 여기겠죠. 지나가는 행인인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단 말이야. 그러면 외부의 공장이 공해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그런데 손해를 주고 있으니까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불경제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손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죠. 항상 공장은 손해를 줬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뭔가 행인에게 배상을 해줘야죠. 손해를 준 것만큼. 그런데 공장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공해가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공해를 통해서 사회에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 정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공장을 넣어야 돼요. 공장은 사회에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요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왜? 시장의 원리인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다 이런 거예요. 시장은 항상 give and take 원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공장의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공장은 공해를 통해서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요게 나온다 했죠, 요게 뭐예요, 이게? 과대 생산, 과대 소비. 시장 실패는 항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유형이 뭡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요거예요.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냐?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암기하는 게 공장의 공해인 외부 불경제만 과대, 나머지는 과소 이렇게 암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유는 뭡니까? 자, 공장이 행인들에게 공해를 통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게 시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장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장의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공장의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은 이 남는 돈으로 뭘 합니까? 소고기 사 먹지는 않겠죠. 즉 공장의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게 경제학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냥 쉽게 보세요.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공해와 같은 현상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주변에. 그게 공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그래서 창문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공해, 미세먼지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아 보여.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규제를 하겠죠. 사회에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리고 현상, 님비 현상. 님비 현상은 항상 N자가 중요하죠. not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어떤 게 안 된다는 거냐? 우리 지역, 우리 주택 주변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공장 또는 쓰레기 하치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뭔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not이라고 하죠. not.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자,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자고요. 외부 효과 중에 이익을 주는 경우고, 자, 항상 꽃의 진열을 제가 사례로 넣었어요. 자, 보자고요. 자, 꽃집 사장님은 꽃을 팔기 위해서 꽃을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행인이 그 꽃의 진열을 보고, 아이고, 봄이 오는구나, 꽃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집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외부 효과. 근데 이번에는 이익을 주는 경우니까, 땡큐,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익을 줌에도 이익을 사회에 주고 있지만 왜 시장이 실패됩니까?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다른 것 때문에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거.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을 통해서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 없더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서 시장 실패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로 이익을 주지만 사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요.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꽃집이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당연히 시장이 실패됐으니까 과소냐? 과대냐? 이거 묻겠죠. 그럼 과소예요. 이유는 뭐냐? 꽃집 사장님이 꽃에 진열을 했더니 행인들로부터 뭔가 행인들이 이익을 받았다고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꽃집 사장님은 꽃을 많이 진열해 놓겠죠. 대가를 사람들한테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대가를 준 적이 없죠. 그래서 꽃집 사장님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꽃을 진열하는 거예요. 과소 생산. 자, 그리고 이해는 이거예요.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해는 주변에 많아 보여요. 과대. 그 다음에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이런 것들은 항상 부족해 보여요. 과소. 그렇죠. 이게 실무적인 해석이죠. 자,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사회에 이익을 주니까 지원이나 보조 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외부 경제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please 후딱 가지고 오세요. please 핀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재. 자, 공공재도 시장을 실패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뭐 도로, 공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놈이 시험의 포인트죠.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 그런데 이 비경합성은 그렇죠.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비경합성이 뭡니까?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경합이죠. 자, 여기 제가 대표적인 공공재를 넣어놨는데, 자, 공원을 먼저 이용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런데 항상 요 비배제성이 문제인 거예요. 비배제성. 자, 비배제성은 항상 대가의 문제예요. 대가. 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소비를 한다. 소비를 한다라는 이 간단한 문구를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자, 해석은 공원은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만드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만드는 건데, 자, 자, 죄송해요. 사례가 걸렸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도 공원을 거닐 수 있고, 더 심각한 거. 그렇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멍멍이, 야옹이, 그렇죠. 우리 초딩들 다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배제성을 보면서 저는 벌써 시장 실패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왜? give and take 원리가 깨졌잖아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시장이 실패되는 거야.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자라고 하고 그리고 무임으로 뭔가 승차를 하니까 공공재가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지지 못하겠어요?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대부분 공공재는 직접 생산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하고 무임승차자들로부터 그렇죠. 비용을 징수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대부분 직접 생산하고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시장이 실패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자, 외부 효과 공공재 중에 공해는 왜 시장을 실패시켜요? 공장이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자, 꽃집은 왜 시장을 실패시켜요? 꽃집 사장님은 꽃의 진열로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 공공재는 왜 시장을 실패시켜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실패되는 이유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